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추억의 개그로 시작해볼까요? 모래로 쌀을 만들고 솔방울로 총알을 만들고 가랑잎을 타고 큰 강을 건넜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김일성의 우상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능력이 손주한테 이어졌나 봅니다. 손자 김정은이요. 글쎄 3살 때 운전이랑 총 쏘는 걸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진짜 3살 때 총을 쏘았는지는 모르겠지만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떠오르네요. 총이든 미사일이든 그만 좀 쏘읍시다. 대신 먹을 것 좀 쏘세요. 누구한테요? 북한 주민들한테요. 5월 14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후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제목만 봐도 보세요. 뭔가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이다 많아서 뭡니까 지금? 네, 냉장고로 출입문 막고 대치인데요.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냉장고로 출입문을 막고 방패로 밀고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새벽 시간 무인 점포에 들어온 한 남성, 네. 뒷짐을 지고 이리저리 둘러보더니요. 네. 자리를 잡아서 꺼내온 컵라면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허. 컵라면을 먹죠. 네. 한참 동안 음식을 먹다가요. 자, 음식을 먹은 다음 냉장고 문을 열어서 음료수들을 정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유롭게 청소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이 남성, 그러더니 문 앞으로 가더니 대뜸요. 저 문에 있는 도어락 건전지를 뺍니다. 그 현관문이 잠긴 걸 확인하더니 가지고 온 잠옷과 슬리퍼로 갈아 신고는요. 의자를 쫙 이어서 놓고요. 침대를 만듭니다. 침대처럼 누워버립니다. 네. 이곳은 안방일까요? 가게일까요? 날이 밝기까지 안에 있던 이 남성, 이젠 계산대와 냉장고 코드를 빼고는 이 냉장고를 입구 쪽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남성의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는 남성이 있죠. 빨간 옷 입은 남성. 네. 이내 출입문은 완전히 막혀버렸고요. 두 남성은 냉장고를 사이에 두고 대치를 하게 됩니다. 야, 혹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담 아나운서, 저 무인 점포 업주분이 혹시 집에 뭐 갑자기 이제 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 점포에서 주무시나? 뭐 라면도 먹고 음료수도 정리하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기 가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까지 했잖아요. 네. 아까 게다가 가져온 잠옷까지 갈아입고요. 아주 편안한 자세였어요. 완벽하게 집 주인 같은데 네. 이 가게의 주인은 저 사람이 아니라 방금 문 밖에 있던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어머나? 주인이었습니다. 어머나? 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허허, 네. 네, 본인 가게에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 경찰에 신고한 실제 업주. 경찰은 곧바로 침투 작전을 개시합니다. 침투 작전요? 네, 우선 방패를 들고요. 가게 뒤쪽으로 가서 창문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인기척을 느낀 이 남성, 또 다른 냉장고를 옮겨서요. 뒷문까지 막아서 어머나? 대치를 했습니다. 어머나. 결국 앞쪽 출입문도 열리고 양쪽에서 밀고 들어온 경찰에 의해서 남성은 검거가 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살살살 뉴스파이터를 진행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셨던 저 빨간 옷을 입고 계셨던 업주분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하죠. 나중에 CCTV 확인한 결과 그 편의점 가서 칫솔, 치약, 뭐 잠옷 이런 거 딱 다 사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잠옷도 갈아입고 세수도 하고 뭐 이빨도 닦고 자다가 또 일어나서 또 먹고 자기 지처럼 막 이것저것 서랍에 있던 것도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정리도 하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막 다 진열도 하고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어요. 저를 보고 이제 막기 시작했고 경찰이 오는 거 보고 이제 더 이제 완전 꽉 막아버려가지고 저 잠옷만 걸친 사람이 황당한 일을 하는 동안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도 합류를 하셨는데, 세상에, 아니 무인 점포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이번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이게 지난달 22일에 강원도 춘천의 한 무인 점포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네. 보통은 그런 데 들어서 누가 이제 나쁜 마음을 먹으면 훔쳐서 달아난다든지, 그쵸. 아니면 또 뭐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서 거기서 잠이 든다든지 아하. 그런 식인데,
저 사람은 지금 멀쩡해 보이거든요. 완전 안방이에요, 자기 그런데 안방. 장시간 동안 남의 영업집에 이렇게 머물면서 머문 시간이 새벽 2시 15분부터 오전 10시 35분까지. 어머나. 그러니까 해가 완전히 떠서 환해졌을 시간까지 네. 8시간 이상을 머물렀던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막 무전 취식을 천천히 했는데 컵라면 먹고 과자 먹고 음료수 먹고 이것저것 집어 먹은 거예요. 네. 이제 총 액수는 한 5만 원어치 식료품을 무전 취식했다고 하는데 네. 뭐 액수가 뭐 엄청나게 크진 않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남의 영업집에서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는가. 네. 더 놀라운 것이 네. 그래서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중간에 또 외출도 했습니다. 무슨 외출을 했냐면 저 이 가게 안에 손님이 놓고 간 카드가 있었는데 네. 그걸 집어들고 인근 편의점으로 나가서 세면 도구하고 잠옷을 또 구입한 거예요. 얼씨구. 그걸 들고 저 업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니 최정화 기자님, 이 인간이 정말 너무 황당한 게 앞서 컵라면 먹고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정리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의자 붙여서 잠잘 때까지만 해도 아, 저 무인점포 업주님 뭔가 사정이 계시구나, 집에 못 들어갈 사정이 있으셨나 보구나 했는데 그 다음 상황 보니까 냉장고로 막아요, 문을.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진짜. 아주 여유롭습니다. 이 남성요, 여러 차례 이어진 경찰의 이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이 곳을 아주 점령을 해버립니다. 허허. 건물 안에 숨어있기까지 하는 건데요. 뭐라? 이에 경찰은 이 남성을 붙잡기 위해서 도주로를 차단하고 또 출입문에 강제 개방조를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 뒤편에는요, 네.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에 침투조를 배치를 해서 검거 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어머나. 이 매장 안으로 먼저 진입한 침투조가요, 이 남성의 시선을 분산을 시켜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강제 개방조가 출입문을 열고 그 앞을 막고 있던 아까 그 냉장고가 있었잖아요. 네. 냉장고를 밀고 들어가서 이 매장 내에 진입을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방향 도주로가 차단된 남성이요, 약 25분 만에 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살다 이런 진짜 잡범을 잡느라고 영화 같은 침투가 이루어진 건 또 살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대체 이 남성은, 이 인간은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문 열으라고 그래도 안 여는데 아예 대답도 없었고요.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서 체포할 때 왜 그랬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천서부터 걸어와가지고 새벽에 도착해서 아마 배가 고프니까 커피고 라면이고 있는 대로 막 먹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진짜 살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성배에서 혹시 시청자분 중에요, 아니 이런 무전 취식하는 사람 잡으려고 문 개방조와 경찰이 문 개방조, 침투조 너무 과잉으로 출동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이게 적절한 대응이었습니까? 일단 어떻습니까? 일단은 단순히 식료품을 훔쳐 먹은 수준을 넘어서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업주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죠. 어떻게든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여러 인력이 투입됐었고, 그 과정에서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이다 보니 소수가 투입돼서 문을 열다가 불상사라도 발생하게 되면 무기를 휘두를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인력들이 투입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지언정 경찰 행정자격은 무엇보다도 효과성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오갈 데 없는 처지에 100가지 고파져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 선처하기에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렇죠. 절도, 업무방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데, 혐의가 많네요. 식료품을 훔쳐 먹었으니 절도이고, 장기간 그 자리에 상주하면서 문을 잠그고 주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니 업무방해이고, 남의 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으니 사기이고, 어머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으니 퇴거 불응이고, 성립하는 범죄가 적지 않아서 이 사안은 곧바로 선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엄하게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정도면 물론 뭐 구속 만능주의는 아닙니다만 구속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만약 이 남성의 주거지가 불명하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겠지만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될 사안은 아니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발 이 남성이요, 제발 자신의 행동 뉘우치고 개과천선 새 사람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수령님의 사격 실력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위쪽에 그 수령 그 맞아요? 모두가 예상하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소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저격 수용 소총을 시험 사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는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네.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중요 국방공업 기억소들을 현지 지도했다고 합니다. 주요 저격 무기들을 생산하는 공장도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이 공장에서 저격 수용 소총을 쏘는 사진, 그리고 정중앙 식전 부분에 5개 구멍이 뚫린 표적지 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네. 별도 설명이 달리진 않았는데 김 위원장이 5발을 쏴서 모두 명중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만, 그렇지만 사격 영상이 없어서 김 위원장이 실제로 사격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참나. 아니, 한쪽은 사격하는 사진, 한쪽은 관역에 10점 만점에 5개 뚫린 사진. 저걸 저렇게 합쳐놓고 김정일이 쐈대요. 세상에.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요 저격 무기들을 생산하는 기업소를 찾으시어 저격수 보총을 비롯하여 우리식으로 새로 개발한 각이한 저격 무기들을 보아주시면서 성능도 직접 려야하셨습니다. 아니, 하재근 평당 이게 애들 장난.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폰만 잰 다음에 10점 만점에 5개 들어있는 거 하면 김명준 스나이퍼, 아주 스나이퍼야 할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이제 두 장의 사진을 연결시켜서 딱 붙여놓으면 이게 선후관계, 인과관계가 있다고, 앞에 사람이 총을 쏴서 총알 관역을 맞췄겠거니 네.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거든요. 네. 문따주라는 영화 편집 원리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건데, 저것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백발백중이다,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저런 걸 통해서 우리 위원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하. 이렇게 비범한 분이시다라고 아하. 우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또 북한이 성군 사회니까 이렇게 군사적 재능도 출중한 장군님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가 북한이 최근에 무기를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러시아 같은데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런 것도 최고 지도자가 직접 성능을 검증한 뛰어난 무기다, 이렇게 홍보 효과도 노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북한이 예전부터 아주 일관성이 있더라고요. 뭐냐? 김정은이가 총 잘 쏴요 라고 일관성 있게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은 무엇보다도 총을 잘 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명중 사격 요리도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모든 군인들을 명사수들로 키우며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때 대한 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김현준 평론가님, 김정은이가 군대를 갔을 리가, 군복무를 했을 리가 만무한데 3살 때부터 총 쏘고 아주 백발백중 명사수래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혁명활동 교과서에 묘사된 부분을 보면 모든 김정은의 역사는 3살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3살 때 총을 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살 됐을 때 3초 내에 10발의 총탄을 쏴서 목표를 다 명중시켰고, 이것으로 100% 통으로 구멍을 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3살 때 네. 운전을 시작했다고 어머나. 합니다. 그래서 8살도 되기 전에 네. 구비, 그러니까 커브길이죠. 네. 경사지가 많은 비포장 도로를 차를 몰고 질주를 했다. 야,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대박 사건이네요. 근데 이 굉장히 좀 익숙한 설명이기도 해요. 왜요? 왜냐하면은 네. 과거그 교과서에 김일성에 관한 설명 부분이 있습니다. 그과는 좀 결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뭔데요? 모래로 쌀을 만들고 어머나. 솔방울로 총알을 만들고 하하. 축지법을 쓴다. 가랑잎을 타고 큰 강을 건너셨다. 이건 뭐 오병이어의 기적인가요? 야, 3살 때부터 운전했던 대박 사건이죠. 그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소 땅크에 오르시어 저정간을 틀어잡으시고 질풍같이 내달리시는 무족의 백두산 장군, 새해 첫 거성을 그가 올린 셈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생산된 방사 포차들을 돌아보시면서 올해 생산 계획과 현재까지의 생산 실적을 알아보시고 몸소 포차에 오르시어 직접 시운전을 해보시며 전투적 성능을 의뢰하셨습니다.
와, 3살 때부터 운전한 운전 신동이어서 그런가요? 이담 아나운서. 큰 차 엄청나게 뭐 많이 운전하는 저 차는 또 뭔 차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만 해도 방금 탱크도 있었죠. 네. 뭐 화물차도 있었죠. 장갑차도 했고요. 그 전에 보면 경비행기 시운전하는 듯한 그런 영상도 잠깐 공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어허. 지금 보신 건 포차라고 했는데 240mm 방사포를 싣는 방사포차입니다. 근데 이 방사포가요. 우리 수도권을 겨냥한 무기 체계로 알려져 있어요. 아하. 보통 휴전선 인근에 배치가 돼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위협할 때 하는 바로 그 방사포입니다. 네. 그런데 방금 신형 방사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능도 개량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를 시운전하는 모습까지 보여준 거는 모든 북한의 영상과 사진이 공개될 때는 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대남 위협의 목적도 있겠지만은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러시아의 이 무기 체계를 수출하려는 목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에 120mm 방사포만 수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출 품목을 좀 확대하려는 일종의 광고 영상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하. 참 어처구니 없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상 국가인 것처럼 행동하지만요. 저런 우상화자가 전 세계 어디를 봐요. 저런 우상화를 한 나라가 어디에 눈을 씻고보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정상 국가라고 외치는 북한을 보니 참 딱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 분위 바꿔볼게요. 옛날에 만화 영화 주제가 중에 혹시 출근께 빼빼머리 빨간 머리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혹시 그 노래 기억나세요? 그런데 세상에 만화 영화 주인공과 쏙 빼닮은 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이분은 예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한 것 그래요? 같습니다. 죽은 깨에 빼빼머리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사진을 찍는 모습을 SNS에 올렸는데요. 바로 서정희 씨입니다. 어머나. 서정희 씨가 지금 제가 62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92년생 같죠? 너무 어려 보이십니다. 네. 이런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사진을 올리면서 글로는 살아있길 잘했어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이건 오는 22일에 출간 예정인 서정희 씨의 에세이 제목이기도 합니다. 책 표지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정희 씨는 앞서서 나도 이렇게 살아서 사진도 찍고 글도 쓰니 살아있기를 잘했어요라는 책 안에 있는 문구를 일부 담으면서 발간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야, 책 제목이 에세이 제목인데 살아있기를 잘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우리가 그동안 서정희 씨가 살아온 인생 굴곡을 많이 접해서 그럴까요? 책 제목이 확 다가옵니다. 네, 그 살아있기를 잘했어라는 제목이 서정희 씨의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거를 느끼게 하는데 네. 아마 서정희 씨가 그동안 뭐 결혼 과정, 뭐 이혼 과정, 또 나중에 유방암 투병도 했거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우울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너무나 우울해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생각도 때로는 했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우울 속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았던 게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데 느껴지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서정희 씨가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심경을 이 책에 담은 것 같고 그래서 본인처럼 그 같이 우울에 빠진 다른 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담아서 책을 쓴 것 같은데 네. 서정희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사람들한테 내 삶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들한테 제 글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을 썼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번 책에 네. 서정희 씨의 딸인 네. 서동주 씨의 그림도 네. 들어갔는데 뭔가 짬뽕 됐네요, 이런 게. 서정희 씨가 뭐라 그랬냐면 딸 동주한테 글과 그림을 부탁했다라고 하면서 네. 욕심 같아서는 그림을 표지에 쓰고 싶었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저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전에 영화 브래드 피트 씨가 나온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혹시 그 영화 보세요? 그 영화 보면 늙게 태어났는데 점점 나이가 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젊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김현주 평론가님, 서정희 씨 앞서 62년생이라고 했는데 대박 사건 지금 진짜 갈수록 더 젊어져요, 진짜. 그러니까 60이 넘은 나이가 믿겨지지가 않네요. 대박 사건. 말씀하신 대로 벤자민 버튼뿐만 아니라
서정희 씨의 시간은 정말 거꾸로 가는 진짜 것이 맞아요. 아닌가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네. 정말 암투병하는 그 힘든 시기도 또 견뎌내시고 소녀처럼 화보도 찍고 맞아요. 이런 모습이 참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엄마를 지켜봤을 서동주 씨도 때로는 엄마의 모습에서 좀 낯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던 것 같은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거기에서는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딸로서 상당한 뭐 보람이랄까 기쁨이랄까 이런 걸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진이 우리 마치 그 유럽풍의 그림에서 보던 그 소녀 그림 같은 거 거기에 모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오죠. 보세요. 진짜 어디 그림 같잖아요, 진짜. 근데 보세요. 사랑에 빠지면 아름다워진다고 누군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정아 기자님, 서정희 씨의 딸 서동주 씨와도 또 친분이 있고 막 매번 가까이 지내시잖아요.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서정희 씨와 따님 서동주 씨 모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일단 서정희 씨 같은 경우는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그 남자친구를 공개를 하셨잖아요. 이 서동주 씨, 서정희 씨 참 두 분 다 성격이 굉장히 시원시원한 것으로 연예계에도 유명한데 일단 서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 6살 연하의 남자친구, 건축가 남자친구를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분은 25년 전에 그러니까 가족을 통해서 인연을 먼저 맺게 된 분인데 이후에 이 서정희 씨 어머니의 소개로 만나게 됐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공개했고요. 함께 일을 시작하면서 내면을 통해서 이제 참 좋은 사람이구나를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분이 남자분이 김태현 씨죠, 김태현 씨.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정희 씨가요, 참 이 부분을 저도 이 방송을 듣고 감동을 했었던 게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환자 본인이 굉장히 좀 내면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많이 좀 무너지게 되는데 치료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 상심했을 때 김태현 씨가 남자친구가 먼저 삭발을 하고 직접 머리를 깎아주는 이런 행동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자친구의 진심 어린 사랑으로 이 유방암을 이겨낸 사연을 밝히면서 정말 전국의 많은 이 환자분들에게 이 응원을 안겨주기도 했고요. 서동주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마가 나보다 이 김태현 씨에게 의지를 많이 했다, 잘 이겨내줬다, 엄마지만 참 대견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남다른 이 모정을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엄마는 또 딸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살아있길 잘했다는 그 서정희 씨의 책 제목이요. 비단 서정희 씨 본인에게만 울림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많은 고통을 이 순간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서정희 씨와 서동주 씨 아름다운 모녀의 동행을 또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꿔볼게요. 혹시 대박 사건 이분 노래 들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도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사건 박성대 변호사님 이거 노래방에서 많이 불러보셨죠? 저는 제 10대 때 옆에 계신 김영주 평론가님이 최고의 MC로 활약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즈음에 김민우 씨가 최고의 남자 솔로 가수로 활약하던 모습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입대 전 마지막 방송도 기억하고 저녁 후 첫 방송도 기억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인데 진짜요? 90년대 최고 인기 가수 김민우 씨가 자신의 노래 제목처럼 다시 사랑일 뿐야를 외칠 것 같습니다. 오는 26일 서울 모처에서 5살 연하 비연예인 여성과 4년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는데 김민우 씨가 아내와 사별한 지 7년 만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어머나, 아니 왜 갑자기
저 기억 속의 가수 김민우 씨 노래를 저희가 다시 들려드리나 했는데 세상에 이런 좋은 소식이 있네. 아니 춘향님, 아니 근데 이런 기쁨도 있었지만 사실 뭔가 사별했다는 것도 모르셨던 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2009년도에 결혼 후에 8년 만이죠. 2017년도에 당시 아내를 혈액암으로 먼저 하늘에 떠나보낸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세상에. 슬아의 중학교 3학년 딸이 있는데요. 이번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또 다른 이유에는요. 이 철든 딸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해요. 김민우 씨가 딸이 아픔이 있는데도 정말 착하게 잘 자라줬다. 아내가 될 사람이 딸을 옆에서 정말 잘 챙겨줬고 우리 딸도 이 새엄마를 참 잘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세상에. 너무 아름다운 가족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응원을 하게 됩니다. 딸인가 봐요. 뭐 어느덧 또 훌쩍 커서 중3. 진짜 요즘 중3이면 다 뭐 어른스럽잖아요. 그런데 90년대를 앞서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설명 잘해 주셨지만 90년대 특히 남자분들은 저 노래방에서 안 불러본 남자가 진짜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하시잖아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요. 뭐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저도 좀 늦게 결혼했는데 뭐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 보낼 때 이제 저희 딸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2학년 올라 한창 엄마 일주일 만에 혈액암으로 이제 저의 또 음악 선배 중에서 김태원 씨라고 부활해. 내가 곡을 하나 써줄 테니까 그 노래를 그냥 불러. 그래서 민정이로 곡을 만들었어. 케이크라는 노래인데. 케이크를 자르면 한 조각 한 조각 모든 순간들이 입술에 닿는다. 아직도 내가 그래도 노래를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나고 그리고 그 노래가 민정이한테 내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또 하나의 재산 중에 하나구나. 뭐 놀라운 게요. 그 살아온 과정, 스토리, 얘기도 놀랍지만 시청자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김현주 평론가 지금 노래가 예전 그 미성 그대로예요, 진짜. 아, 지금 앨범 내도 되겠어요. 그렇죠. 뭐 노래 실력이야 어디 가겠습니까? 와. 근데 이 김민우 씨가 1990년 5월에 데뷔를 했었거든요. 어허. 저도 그 당시를 또렷이 기억을 하는데 정말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벼랑간의 스타, 벼락스타가 됐었어요. 어허.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히트곡이 사랑일 뿐이야뿐만 아니라 이병열차 안에서 맞아요, 네. 그 연이어 히트가 되면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면서 신인 딱지가 떼지기도 전에 톱스타가 된 거죠. 그런데 공교로웠던 것이 그 입대 영장을 받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활동 시작한 지 얼마 채 되지도 않아서. 노래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노래 주인공이? 그렇죠. 이병열차 안에서 현실화가 된 건가요? 7월에 이제 방위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면서 1992년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그 1990년대가 우리 그 K-팝의 골든 에이지 아니었습니까? 엄청난 스타들이 쏟아졌었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본인이 자리가 없었던 그리고 되돌아와 보니까 그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면서 정말 본인이 설 자리가 없어졌던 거예요. 너무나 갑자기 스타가 됐는데 공백기 이후에 설 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본인은 나름대로 좀 고민이 깊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설상가상 전 재산에다가 빚까지 내서 스튜디오 녹음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불이 나고 말았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면서 가수 활동도 접게 되는 어머나.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던 세상에. 거죠. 짧은 가수 생활이었는데 한편의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세상에. 이병열차 안에서를 부르다가 진짜 입대를 해버리게 된 거잖아요. 세상에. 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기 싫었어. 손은 드는 사람들 속에 그댈 남겨두기 싫어. 없어지던 중에 행사가 이제 없는 거죠. 없어지고 경제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면서 신용불량이 된 거예요. 나는 지금 신용불량자고 몇 억의 빚이 있고 나는 가수 김민우인데 지금 10,000원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나의 삶인데
여기서 앞으로 지금 내가 이제 30이 시작됐는데 앞으로 한 40년, 50년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세상에 진짜 짧은 가수 생활 하면서 입대를 갑작스럽게 하게 된 게 경제적으로 타격이 컸나 봐요, 하재근 평론가님. 김민우 씨의 인생이 정말 놀라운 인생인데 일단 연예계에서 자리 잡기 전에 군대 가는 바람에 스타성이 거기다 이제 날아가 버렸던 거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전 재산 날리고 빚지고 IMF 사태를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네. 가수 생활도 하기가 힘들어졌는데 그때 어느 수입차 업체에 가서 업체 사장님한테 나 판매원 시켜달라고 어머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허. 수입차 사장님이 안 된다고, 안 시켜준다고. 왜냐하면 판매원은 손님한테 맞춰주는 역할인데 당신은 스타 연예인 출신 아니냐, 아하. 남들이 당신한테 맞춰준 거 그러네요. 아니냐, 어떻게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김민우 씨가 무릎을 꿇으면서 나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세상에. 그렇게 애원을 해서 진짜 그다음부터 사람이 180도 달라지면서 네. 판매원으로 2005년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어허. 근데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수입차를 940대 고급차거든요. 어머나? 940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네. 요즘은 그 업계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김민우 씨가 가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판매원으로만 알고 계약하시는 분이 80% 이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완전히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그 두 번째 인생 26일, 오는 26일 날 정말 사랑하는 분과 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앞으로의 일도, 앞으로 인생도 꽃길만 계속되길 또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뉴스파이터에서 참 수상한 거래 많이 전해드렸는데 대체 이번에는 뭘 거래했다는 걸까요? 최정아 기자님. 그런데요, 이 물품 목록만 들으면 하나도 수상하지 않습니다. 네? 들어보세요. 네. 딸기잼부터요, 당면, 참치액, 우유, 쫄면, 맛있겠다. 떡 등의 이런 식료품 등인데요. 네. 판매자는 이 중고 물품 사이트에서 30건이 넘는 이 판매 글을 올렸는데 올린 글들을 보면요, 이 새 제품이라는 단어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올린 글들의 내용도요, 보면 전혀 수상해 보이지 않는데요. 네. 오늘 나온 떡입니다.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고 썰어서 떡국이나 떡볶이 해 먹어도 좋아요. 라고 적었어요. 네. 심지어는 이 성분 함량 사진을 첨부했을 뿐만 아니라 원가까지 표시를 아주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믿을 만한데요? 저 같아도 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신뢰가 갈 뿐은 뭐 수상해 보이는 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그냥 순수하게 떡 파는 것 같은데 네. 뭐 떡에 대해서도 뭐 구워 먹어도 맛있고 맛있겠다. 썰어서 떡국이나 떡볶이 해 먹어도 좋아요. 와우. 친절하게 이렇게 네. 써놨는데 네. 문제는 거래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왜요? 거래 방식이 뭐냐면 똑같은 거 만나서 직거래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거래를 희망했냐고 하냐면 아파트 무인 택배함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거래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줍음 많이 타시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어느 장소를 딱 지정해 놓고 이렇게 물건을 갖다 놓고 돈을 받고 이렇게 거래하는 방식이 마약 같은 거 불법 거래할 때 아하.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거래하거든요. 오? 왜 떡을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지 수상한 점이 있었던 겁니다. 아하.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만들었는데 맛이 있을지 뭐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원래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웠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하. 아까 품목 보셨잖아요. 뭐 딸기잼, 우유, 네. 뭐 쫄면, 당면 이런 거잖아요. 식재료 판매글을 30건이 넘게 올렸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팔다 남은 식재료를 혹시 되파는 걸까? 혹시 폐업한 식당 주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이 판매자는 알고 보니까요, 학교 교사입니다. 네? 전북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였던 겁니다. 어허? 지금 보시는 글처럼 급식 재료를 빼돌려서요. 학교 급식 재료를요? 네, 학생들이 먹을 급식 재료를 빼돌려서 중고장터에 판매를 한 겁니다. 어머나. 이게 지금 믿겨지세요? 애들 먹을 걸 빼돌려서 냅다 팔고 있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학교 급식에만 떡을 납품을 하는데 중고 물품에 우리 떡이 올라와서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아침에 만들어서 납품한 떡이었습니다. 누군가 학교에서 빼돌려서.
이 못된 교사 못되기만 한 거 아니라 정말 생각도 짧아서 이게 안 걸릴 거라 생각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현미 가래떡 3kg를 빼돌려가지고 팔겠다고 올리면서 이 제조사 스티커까지 친절하게 올렸던 것이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가 빠지고 만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방금도 들어보셨다시피 이 떡을 제조하는 회사는 학교 급식에만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 상품 판매를 안 하는데 네. 어떻게 이게 중고거래에 올라왔지? 라고 해서 덜미가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교육당국에서 이 내용을 알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를 거쳐서 해당 교사에게는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네. 차제에 이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애들 먹을 걸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것도 학교 선생이란 사람이 수십 개의 학교 그 재료들을 빼돌릴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니까 급식이 새벽에 들어와. 그 새벽에 들어오니까 누구도 그때 다시 와볼 수는 없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제가 교직 경력 34년 차인데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봅니다. 에이 몹쓸 모든 선생님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어요. 어떤 처벌을 내려야 됩니까? 박선배 변호사님. 이 사안은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라 파면 또는 해임과 같은 배제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도 조사를 시작했는데 절도 나아가서 상습 절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품 가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된 범행인데다 교사가 학생들 급식 재료를 훔쳐왔다는 점에서 통상의 재산 범죄와 달리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중형을 면할 수 있을까 낙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러지 맙시다. 다른 선생님들 힘 빠지게 하는 일 앞으로 이 죄값을 달게 받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